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도마태평양 약국약사 김태경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킬 때는 모르지만 잃고 나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NMN이 간 기능과 지방 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핵심 기전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와 ER 소포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통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R과 미토콘드리아는, ER은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세포질 속에 있는 기관이고, 미토콘드리아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고요. ER 소포체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혼자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ER 소포체와 같이 연결돼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ER 소포체는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을 MAMS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미토콘드리아 어소시에이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MAMS의 역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내야 되는지, 또 어느 때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우리 몸에서는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ER 소포체가 알려주게 되는데, ER 소포체에서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 칼슘 이온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 이온이 저장되어 있어서 맘스라는 다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할 때 칼슘 이온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칼슘 이온이 많을 때는 ATP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고, 적을 때는 조금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칼슘 이온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몸에는 칼슘 이온으로 신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도 칼슘 이온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을 멈추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1분에 60번씩 뛰잖아요. 그때 칼슘 이온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칼슘 이온이 작동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몸 세포도 이 칼슘 이온을 신호 전달로 삼아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ATP 에너지는 언제 필요하죠? 우리가 급박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을 때, 피곤할 때 ATP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쓰고 싶어 하죠. 또 한 가지는 세포 속으로 지방이나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 또 연소를 많이 시켜야 되죠. 그때 뭐냐면 ER 소포체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칼슘 이온을 방출하면서 그 신호를 받아서 미토콘드리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침샘이 나오죠. 침이 안 나오면 여러분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뭐냐면 자동적으로 침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처럼 세포 속에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나 음식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죠? ER 소포체라는 것입니다. ER 소포체는 뭘 가지고요? 입에서는 침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는 위산을 가지고 있죠. 세포 속에서는 ER 소포체가 칼슘 이온을 방출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맘스 역할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 맘스가 건강해야지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제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오게 되는데, 침이 밥을 안 먹었어도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밥을 먹었을 때. 이처럼 맘스가 건강해야지 제때 에너지를 만들고,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인데 노화가 되거나 지방간이 생기면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 맘스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기거나 노화가 되면은 맘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밥을 먹었을 때 침이 안 나오면 밥을 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밥을 먹었을 때 위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처럼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갔어. 음식이 들어가는데 지방을 연소시켜야 돼. 연소할 수가 없어. 맘스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작동을 안 하네. 그러면 세포가 죽게 되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연소가 안 된 지방이 중성 지방이 돼서
우리 뱃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피곤할까? 또 어떻게 나이가 들면 피곤할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나이가 들거나 지방간이 생기면은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에너지가 안 만들냐? 맘스 기능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NMN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NMN을 먹게 되면, 그럼 이 맘스 기능과 NMN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NMN을 먹게 되면, NMN은 우리 몸속에 들어서 NAD 플러스라는 것을 표현하면, NAD 플러스는 서투인 1과 서투인 3를 활성화시키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맘스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스의 숫자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손상된 맘스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거나 우리가 어디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머리를 많이 쓸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때 어떻게 되죠? 맘스가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하소프트에 있는 칼슘이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때 만들어지고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NMN을 섭취하게 되면 세 가지가 좋아지죠. 첫 번째 뭐가 좋아지죠? 이하소포차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발히 해서 제때 칼슘 신호가 전달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연소를 잘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세 번째는 뭐죠? ATP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죠. 또 NAD 플러스를 먹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활성산소를 안 만들어줘서 그 세포가 빨리 안 죽게 하고요. 또 세포막을 인지질을 만들어서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서 간세포가 빨리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NMN인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NAD라는 성분이, 플러스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소실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NAD를 다시 회수시키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NAMPT라는 효소를 통해서 NAD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NAD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NMNPT라는 효소 자체가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줄어드냐고 물어보신다고는, 여러분 췌장에서 당뇨병이 왜 걸려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생산 못하기 때문에 걸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샘이. 그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NAD라는 플러스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고 피곤하고 지방간이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NAD라는 성분을 우리 몸에 직접 못 만들도 NMN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NAD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거나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 NMN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하자면 NMN은 단순한 항노화제가 여러분 아니죠. 첫째는 뭐죠? 세포 안에서 이하소포차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칼슘신을 잘 전달돼서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켜서 지방간을 하고 지방을 좋게 하는 약, 간을 좋게 만드는 약이죠. NMN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을 때 사람의 수명이 몇십 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플레밍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판단할 때 사람의 수명이 100살을 넘어서 120살, 103살 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NAD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페니실린이 되게 유명한 것처럼 페니실린은 사람의 수명을 늘려줬지만 NAD는 사람의 수명을 늘려줄 뿐더러 건강한 수명을 늘려주기 때문에 몇십 년 후에는 바로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처럼 NAD도 우리에게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